자, 렉탱글 4000, 5000, 푸시앤풀 3000, 렉탱글 1500, 3000이니까 1500이 되겠네요. 가운데 지우고 여기 300만 이렇게 나와주면 큰 문제 될 것 같진 않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새벽으로 바꿉니다. 시간을 오전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야 여기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셋 에디터를 눌러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라이트가 지금 밤 시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렉탱글 라이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자, 스피어 라이트 구슬 모양의 조명입니다. 아이고, 자, 구슬 모양의 조명,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원 모양으로 그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션을 보면 인텐시티, 조명의 밝기, 유닛 나오고요. 크기, 사이즈죠. 그 다음에 인비저블, 노 디케이, 섀도우, 디퓨즈, 서피큘러, 리플렉션, 애머스피어릭. 여기는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그냥 냅둔다 그랬고, 디케이나 아니면 인비저블만 조금 쓴다고 했습니다. 인비저블을 체크하고 다시 렌더링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감춰지겠죠. 자, 요것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스포트라이트네요. 스포트라이트는 부분 조명입니다.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천정에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렌더링.
스포트라이트는 부분 조명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부분 들어가는 걸 스포트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넣어 보시죠. 스포트라이트는 조금 봐야 될 항목들이 조금 존재합니다. 자, 스포트라이트는 똑같아요. 인텐시티가 있고 유닛이 있습니다. 근데 콘앵글하고 푸논바 앵글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콘앵글, 푸논바 앵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조명 원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삼각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큰 원이 이렇게 하나 더 돌아갑니다. 안쪽에 있는 게 콘 앵글이고 바깥쪽에 있는 게 푸논바 앵글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조명 원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이게 콘 앵글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빛이 딱 칼처럼 떨어져서 내려오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약간 흐릿하게 사라지면서 내려오던가요? 이쪽으로 빛이 사라지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빛이 사라지는. 이해되시나요? 이 안쪽의 각도를 콘앵글이라고 하고 이 바깥쪽의 앵글을 푸논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값을 좀 인텐시티 값을 좀 크게 줘보죠. 3000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바닥 부분에 안 내려오네. 다시요. 선택하고 제가 내려보죠. 자, 렌더링. 보이시나요? 지금 조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바닥 부분에 빛이 이렇게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빛이 이렇게 사라지는 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조명 원이니까 또렷하게 나와요. 근데 빛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소멸이 되잖아요. 빛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퍼지면 빛이 소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빛이 소멸이 안 돼요. 그냥 쭉 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빛이 소멸이 되는 이 각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멸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빛이 소멸이 됩니다. 이 소멸이 되는 각도를 푸논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도 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이 부드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콘 앵글이 있고 푸논바 앵글이 있습니다. 푸논바 앵글을 제가 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조명이 딱 칼처럼 떨어지게 나와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칼처럼 또렷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푸논바 앵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푸논바 앵글이에요. 푸논바 앵글이 크면 어떻게 돼요? 이 범위가 더 부드럽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푸논바 앵글을 제가 0으로 놨고요. 콘 앵글을 제가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콘 앵글만 이렇게 벌어진 거 보이시나요? 콘 앵글의 각도가 벌어졌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콘 앵글의 각도를 줄여봤습니다. 자, 콘 앵글의 각도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작게 나오네요. 적당히 이 범위를 적당히 표시하면 됩니다. 한 45도 정도? 45도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푸논바 앵글을 아주 없으면 안 되니까 한 10도. 그러면 이와 같이 부드러운 형태의 스포트라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
그 아래 값이 푸놈바 팔로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푸놈바가 사라지는 방향을 라이너라고 놨네요. 스무스 큐브가 있고 라이너가 있고 사라지는 방법, 얼마나 빨리 사라지게 할 건가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디케이가 감소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노 디케이, 감소가 없습니다. 인버스, 거리의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인버스 스퀘어, 거리의 제곱으로 비례합니다. 인버스 큐브, 거리의 4제곱으로 감소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빛이 진행하면 이 진행하는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빛이 1이라는 거리만큼 진행을 했어요. 노디케이 그러면 빛이 안 줄어들어요. 근데 인버스 그러면 빛이 1 진행하면 1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2가 진행되면 2가 감소가 되는 거고. 근데 인버스 스퀘어는 어떻게 돼요? 빛이 그러니까 1이 진행하면 1이, 2가 진행하면 그러니까 2배, 4배 이렇게 해요. 스퀘어는 4, 8, 16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큐브로 놓으면 더 빛이 빨리 감소가 되겠죠. 인버스로 놔봤습니다. 자, 렌더링. 빛이 더 길게 가요. 이렇게 더 오래 가는 거예요. 빛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빛이 수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인버스가 아닌 인버스 큐브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더 빨리 소멸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제가 조금 더 보통 조명, 우리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클릭하면 그냥 거기에 점 하나 딱 찍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자, 조명의 방향 바꾸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는 콘앵글, 두 번째는 푸놈바 앵글. 그러면 조명이 이와 같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IES 라이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IES 파일을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자, IES 파일이 스케치업 폴더 안에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얘네들이 IES 파일입니다. 이거 말고 이걸로 봅시다. 제가 공유해 놨어요. 스케치업 실습 자료에 보시면 요게 IES 파일이 있습니다. 압축 파일로 있고 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샘플로 쭉 되어 있습니다. 19번이 초기 빛이 이렇게 옆으로 쫙 퍼지고 밑으로 직진성이 참 좋네요. 자, 19번. 그리고 클릭. 자, 지금 그려진 게 IES 파일입니다. 렌더링을 하면 이와 같이 지금 그림처럼 똑같이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19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조명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IES 파일이 뭐냐면은 일루미네이팅, 즉 다시 말해서 조명,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공학, 소사이어티, 협회, 조명공학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명을 만들면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하세요 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파일인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명을 만들게 되면 조명 엔지니어가, 조명 회사에서 조명 엔지니어가 조명을 만들면 이 조명 엔지니어는 이 조명은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 광원에서부터 빛이 어떻게 나오고 어디까지 직진성이 되고 앞으로 얼마나 나가고 뒤로 얼마나 나가고
좌우로 빛이 어떻게 퍼져나갑니다. 이 조명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데이터를 넣어놓게 됩니다. 그게 IES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는 조명과 똑같은 형태의 조명을 구현해낼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해되시나요? 이게 IES 파일이에요. 인터넷에서 IES 파일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그 중에 몇 개 돌아다니는 거 몇 개 집어다가 제가 공유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도 사실은 얼마 없는 거죠. 이렇게. 자, IES 라이트 이게 다예요. 인텐시티, 조명의 색이, 그 다음에 IES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형태가 포인트인지 혹은 IES 파일로부터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입니다. 구슬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긴,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게 IES 파일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돔라이트요. 자, 돔라이트는 태양을 대신한 조명이 돔라이트입니다. 태양을 대신하는 조명이 돔라이트.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 태양의 방향입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쪽에 있고 빛이 이렇게 온다는 뜻입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죠. 빛이,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쪽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화살표 이쪽인데 그림자는 반대로 나오죠. 화살표의 위치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레더링 해보시죠. 자, 돔라이트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형태가 뭐 스피어, 힘스피어, 네, 그냥 구슬이냐 반구슬이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유즈 트랜스폼을 체크해 놓으면 렌더링 했을 때 그림자의 위치가 바뀝니다. 다시요. 자, 로테이트. 다시 유즈 트랜스폼 끄고 다시 렌더링. 어떤가요? 지금 제가 여기서 태양의 위치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의 방향은 안 바뀌고 있죠. 요거를 유즈 트랜스폼을 체크하고서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되면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이 돔라이트는 태양광을 대신하는 조명입니다. 선라이트를 대신하는 조명이 돔라이트예요. 주로 투시도라든지 이럴 때 주로 돔라이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유즈 트랜스폼을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림자의 방향을 내가 좀 더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피넷 돔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넷 돔은 범위를 지정한 조명이에요. 자, 돔라이트는 태양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를 체크해 버리면 태양이 아닌 일반 조명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일반 조명이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나오게 돼요. 이 부분만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명의 반지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의 높이라든지 이런 정도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의 높이를 제가 500이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너무 올라갔나 보네요. 자, 100. 안 나오네. 다시 50.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60이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네요.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자, 70. 그러면 위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서 밑으로 조명이 내려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어스는 반지름이죠. 1000이면 꽤 클 거예요. 이렇게 많이 커졌죠. 50으로 바꿔볼까요? 50이면 훨씬 작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밑으로 내려보죠. 30으로. 자, 그러면 부분 조명으로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피넷 조명입니다. 피넷 돔은 굳이 쓸 일은 없어요. 그냥 그런 확인만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안쪽에다가 원을 그리고 푸시 앤 풀 트립, 아이고 잘못했다. 메이크 그룹, 제가 이렇게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기둥을 하나 그리고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마지막 조명입니다. 이렇게 그룹을 선택하게 되면 이 위에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떠요. 컨버트 메시 라이트요.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조명으로 바뀌어요. 이거 아마 한번 했을 거예요. 자, 렌더링을 걸면 안 나오나요? 메시 라이트 어둡군요. 네.
어둡네요, 조명이. 이렇게 조명으로 조명 효과가 나타나는 게 메시라이트입니다. 오브젝트를,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메시라이트입니다. 얘는 앞뒷면이 있네요. 어쩐지 안 나오더라. 지금 뒷면이죠, 면이. 그죠? 여기 보시면 면이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조명 효과가 안 나오네요. 선택하고 면을 리버스 페이스. 자, 다시 렌더링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조명 효과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아까 당황했던 이유가 그거네요. 면이 뒤집어져서 조명 효과가 제대로 안 나왔던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인피니티 플랜을 하나 깔아볼까요? 이렇게 인피니티 플랜을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시작하자고요. 자, 인피니티 플랜을 하나 깔아보시죠. 그리고 인피니티 플랜 까면 안 되겠군요. 다시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500,500. 자, 메이크 그룹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그룹입니다. 그리고 라인 100.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100. 이렇게 100에 100짜리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100에 100입니다. 서클 반지름 10. 그 다음에 옵셋 15. 아이고 너무 크다. 옵셋 4mm. 푸시앤풀 이 바깥쪽 옷만 한 10mm만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스포트라이트를 쓸 겁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요. 여기 센터에다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 자, 스포트 하나, 그 다음에 푸넘바 하나, 그리고 이렇게 렌더링을 해보죠. 밝기를 따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재질을 줄 겁니다. 이 바닥에는 검정색 재질을 줄 거예요. 밝은 재질 아니고 검은색 재질을 줄 겁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RGB로 이용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줄 겁니다. 이렇게요. 검정색으로 줬습니다. 그림자는 안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질을 들어갈까요? 이번엔 V-ray 재질을 쓸 겁니다. 어떤 걸 쓰냐 거냐면 메탈이요. 메탈. 여러분 이거 없으시면 메탈 불러오세요. 메탈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메탈에 보시면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롬 폴리시드. 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크롬 폴리시드. 여기 메탈에 크롬 폴리시드. 자, 폴리시가 뭘까요? 광택이요. 광택이요. 크롬 광택이란 뜻입니다. 자, 얘를 불러보죠. 드래그해서, 자, 드래그해서 일단 팔레트로 드랍하고 선택한 다음, 자, 주었습니다. 얘도 메이크 그룹 여기다 한 번에 주도록 하죠. 둘 다 깜장색이에요. 렌더링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오이씨, 아무것도 안 나오네. 둘 다 깜장색이라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다시요. 여기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조금 컴컴한 색으로 바꿔보죠. 자,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자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되게 흐릿하네요. 조금만 밝게 해볼까요? 얘가 조금 밝아지면, 배경이 조금 밝아지면 잘 이렇게 싹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일단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빛은 입자설이 있고 파동설이 있습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입자설을 씁니다. 그러니까 포톤은 빛의 입자를 말하고 그 입자의 개수를 말해요. 맥시멈 덴시티는 농도겠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놓고 렌더링. 여기에 커스틱 효과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요 뒤에 커스틱 효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게 효과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커스틱을 보려면 조금 더 각도를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렌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빛의 반사에 의해서 이렇게 모인 거 보이시죠? 얘가 커스틱 효과입니다. 수영장 같은데 보면 이렇게 수영장 이렇게 지붕 보면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일렁일렁 거리는 거 있죠. 그게 커스틱 효과예요. 그 빛이 물잔을 통해서 쭉 직진하게 되면 뒤에 빛이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있죠. 돋보기 같은 거. 그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커스틱 효과예요. 값을 조금 높여놨더니 조금 더 커스틱이 밝아진 것 이해되시죠? 보시면 굉장히 거칠죠? 그죠? 이게 맥시멈 포톤을 10개로 놔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맥시멈 포톤을 600개로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렌더링 해볼까요? 이렇게 렌더. 그러면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60개로 놔볼까요? 다시 렌더. 그러면 많이 거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포톤의 개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